민호 씨, 당신 왜 그랬어요? 침대 밑에서 발견된 낡은 녹색 가방. 그 안에 통장, 일기장, 그리고 헌팅턴병이라는 잔인한 단어가 3년간 원망해온 이혼의 진실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결혼은 사실 가장 고통스러운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사람의 마지막 흔적을 따라 강원도로 향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살이 된 서윤이라고 합니다. 사흘 전 일이었습니다. 딸 아린이와 단둘이 사는 빌라에서 대청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침대를 옮기던 순간 먼지가 쌓인 벽 구석에서 낡은 녹색 여행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잡이가 닳아 해진 그 가방을 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 민호가 떠날 때 두고 간 가방이었습니다. 3년 전 그는 짐을 쌀 때 이 가방만큼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버려줘. 다신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차가워서 저는 더 이상 붙잡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끌어내자 먼지가 날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지퍼를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걸 두고 갔을까? 정말 필요 없었던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두툼한 서류 봉투, 그리고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옷가지는 결혼 초 제가 직접 사준 니트였습니다. 목 부분이 늘어나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입고 다녔습니다. 이거 버리지 마. 윤이 준 건데. 그런 말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서 은행 통장 한 권이 나왔습니다. 표지를 펼치자 예금주 서윤, 수익자 김아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명의 통장인데 저는 이 통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잔액란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5억 원.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작은 글씨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중얼거리며 통장을 뒤적였습니다. 입금 내역은 10여 차례 모두 민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입금일은 이혼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왜 말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을 내려놓고 다시 가방 안을 뒤졌습니다. 일기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결혼 첫 해 크리스마스에 제가 선물했던 그 일기장이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에 금박으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민호. 그는 일기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고도 고마워. 그런데 난 쓸 일이 없을 것 같아라며 웃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일기장은 분명 사용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오늘 결과를 받았다. 아버지의 병이 나에게도 왔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병, 아버지의 병.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전 돌아가셨습니다. 민호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사망 원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갑자기 가신 거야. 그렇게만 얼버무렸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헌팅턴병, 유전 확률 50%. 나는 그 절반에 걸렸다. 헌팅턴병. 저는 그 병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전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헌팅턴병을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뜨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유전성 신경퇴행성 질환, 근육경련, 인지 기능 저하, 결국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는 병, 치료법 없음. 그 문장들이 시야를 흐렸습니다.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윤희에게 말할 수 없다. 아린이도 유전될 확률이 있다는 걸 알면 그녀는 무너질 것이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 전 민호는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결혼기념일을 잊었습니다. 아린이를 유치원에 데리러 가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 전화는 받지 않고 늦은 밤에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가 제게 실증 난 줄 알았습니다.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겁니까? 그는 저를 밀어내려고 일부러 악역이 된 겁니까?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나, 미안해. 사랑한다는 말은 끝내야지 못했지만 너와 아린이가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기를 바란다. 가방을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아직 살아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기장을 읽고 난 뒤 저는 단 하루도 제대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글씨를 보고 또 봤습니다.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왜 혼자 떠났을까? 나한테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 분노와 슬픔과 미안함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3년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이혼 당시 시어머니는 저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내가 민호를 이해하지 못했어.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이나 해봤어? 그런 말을 하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먼저 떠난 건 민호 씨잖아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병을, 아들의 선택을, 그리고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아린이를 친정 어머니께 맡기고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인천 구월동에 있는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유나 너, 어머니 뵙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들어와. 거실은 3년 전 기억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반쯤 쳐져 있었고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자 시어머니가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일기장과 통장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들을 보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았어? 민호 씨가 두고 간 가방에서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일기장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표지를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민호 씨가 병에 걸렸다는 거 아셨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지. 그럼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저를 원망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부탁했어. 부탁이요? 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를 밀어내 달라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요?
왜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민호는 내가 자기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걸 원하지 않았어. 병이 진행되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말도 걷는 것도 먹는 것조차 힘들어진대. 그런 모습을 내가 보는 걸 민호는 견딜 수 없었던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굴었어. 기념일도 잊은 척했고 아린이 데리러 가는 것도 일부러 안 갔어. 너한테 실망하게 만들려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아팠는데도 혼자 견디고 있었다는 걸. 시어머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아들이 그렇게 무너지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너한테 모질게 대한 것도 사실은 민호 부탁 때문이었어. 너를 완전히 떠나보내야 민호가 마음 편히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 씨, 지금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이혼하고 한 달 뒤쯤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어. 어머니, 건강하세요. 저는 조용한 곳에 가 있을게요. 그 말만 남기고 연락이 끊겼어. 전화번호는요? 바꿨어. 받지도 않아.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단서는 없어요? 편지라도 사진이라도?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민호가 보낸 엽서 몇 장 있어. 발신지는 안 적혀 있는데 사진은 있더라. 상자를 열자 엽서 5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풍경 사진이었습니다. 호수, 산, 나무, 하늘. 뒷면에는 짧은 글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여기는 조용합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매일 그림을 그립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엽서를 보는 순간 손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호숫가에 작은 나무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예요? 시어머니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모르겠어. 우표도 없고 발신지도 없어서. 하지만 저는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결혼 전 다녀왔다던 강원도 여행 사진과 비슷했습니다. 어머니, 민호 씨 예전에 강원도 자주 갔었죠? 응. 대학 때 친구들이랑 자주 갔었어. 호수 근처 어디였는데 정확한 곳은 나도 몰라. 손에 엽서를 쥐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찾아볼게요. 꼭 찾을게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나 미안해. 너한테 너무 모질게 대했어.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엽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민호는 어딘가에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를 찾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밤새 엽서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호수, 나무, 오두막,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의 윤곽. 이 풍경이 어디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인터넷에 강원도 호수 오두막을 검색했습니다. 수십 개의 펜션과 카페 사진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비교해 봤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직접 가봐야 할까? 하지만 강원도는 넓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 아린이 괜찮아. 내가 할 일 있으면 천천히 해. 엄마가 아린이 잘 볼게.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괜찮아. 넌 내 할 일 해. 민호 찾으러 가는 거지? 어떻게 하셨어요? 내 표정 보면 알지.
그애 찾아야 할 것 같은 눈빛이더라. 어머니는 이혼 당시에도 민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민호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잖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옳았습니다. 민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방을 꾸렸습니다. 엽서, 일기장, 그리고 민호 사진을 챙겼습니다. 강원도로 가는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호 씨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많이 아플까? 저를 기억이나 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버스는 3시간을 달려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에서 내려 근처 관광 안내소로 향했습니다. 직원에게 엽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이 호수가 어딘지 아세요? 직원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음호수는 춘천에도 많고 인제, 홍천 쪽에도 많아서요. 이 오두막이 특징인데 요즘은 펜션들이 다 비슷하게 생겨서 산 모양은요? 뒤에 보이는 이 산. 아, 이 능선이라면 인제 쪽일 수도 있어요. 인제 쪽에 호수가 많거든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인제요? 거기 어떻게 가나요? 여기서 버스 타고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인제행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산과 계곡이 지나갔습니다.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호는 왜 이런 곳을 택했을까요? 혼자 조용히 남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을까요? 버스가 인제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시외버스 터미널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식당과 모텔 몇 개만 보였습니다. 근처 모텔에 짐을 풀고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식당, 슈퍼, 약국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이 호수가 어디인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 근처에 호수가 워낙 많아서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한 작은 슈퍼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으세요? 할머니는 안경을 고쳐 쓰고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모르겠는데 이 호수는 어디냐? 엽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거 원대리 쪽 호수 같은데? 심장이 뛰었습니다. 원대리요? 응. 여기서 차로 30분쯤 가면 원대리라고 조그만 마을이 있어. 거기 호수가 이렇게 생겼어. 오두막도 있나요? 오두막은 잘 모르겠는데 호숫가에 예전에 누가 작은 집 지어놓은 게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 손이 떨렸습니다. 거기 어떻게 가요? 버스는 하루에 2번밖에 안 다녀. 택시 타야 할 거야. 감사합니다, 할머니. 모텔로 돌아와 원대리를 검색했습니다. 정말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인구 100명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지도를 확대하자 호수 옆에 표시된 작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건물인지 집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사님께 원대리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원대리요? 거긴 정말 외진 곳인데 뭐하러 가세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긴 사람이 거의 안 사는데. 택시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나무가 빽빽한 숲을 지나고 좁은 다리를 건넜습니다. 30분쯤 달리자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집이 10채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원대리예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사람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엽서 사진을 꺼내 들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을 끝에 호수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사진 속 호수와 똑같았습니다. 호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물은 잔잔했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호숫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나무 사이로 작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낡은 나무로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기 민호 씨가 있을까? 천천히 오두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두막까지는 좁은 흙길을 따라 100m쯤 걸어야 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만 고요한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두막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창문 하나, 문 하나, 그리고 작은 처마가 전부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안에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놓고 하려는데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만약 민호 씨가 아니라면? 만약 민호 씨가 맞는데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똑똑. 문을 2번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 느리고 무거운 걸음이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습니다. 민호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얼굴은 헬쑥하게 말라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유나? 목소리도 변해 있었습니다. 거칠고 힘이 없었습니다. 민호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여기 왔어? 찾으러 왔어요. 찾으러? 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긴 올 곳이 아니야. 안 가요. 유나, 제발. 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나 좀 내버려둬.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나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읽었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그걸? 침대 밑 가방에 있었어요. 당신이 두고 간 가방. 그는 일기장을 보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아파했어요? 말하면 넌 떠나지 않았을 거야. 그게 싫었어. 떠나지 않는 게 뭐가 나빠요? 민호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 벌써 시작됐어. 손 떨림, 근육 경련. 머지않아 걷지도 못하게 될 거야. 말도 생각도 제대로 못하게 돼. 그런 내 모습을 내가 보는 게 난 견딜 수 없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말했어야죠. 저한테 선택할 권리는 없었어요? 넌 착한 사람이야, 유나. 선택하라고 하면 넌 남았을 거야. 그리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겠지. 후회 안 해요. 지금도 후회 안 하고 있어요.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나. 제발. 싫어요. 유나. 당신 혼자 결정할 권리 없어요. 결혼은 둘이 한 거잖아요. 아픈 것도 힘든 것도 같이 겪는 게 부부잖아요. 민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난 자격 없어. 너한테 너무 못했어. 일부러 차갑게 굴었고 상처 줬어. 그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만해요. 저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왜 그랬는지.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 혼자 아파하지 말아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를 꽉 안았습니다. 그의 몸은 예전보다 훨씬 말랐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민호는 제 등을 떨리는 손으로 감쌌습니다. 유나.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민호가 먼저 몸을 뗐습니다. 들어와. 밖은 추워. 오두막 안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작은 난로가 타오르고 있었고 한쪽 벽에는 침대와 책상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고 있었어요? 응.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이제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안 그려져. 책상 위 그림들을 봤습니다. 호수, 산,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 장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웃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결혼 초 찍었던 사진 속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너무 보고 싶어서 그렸어. 하루에 한 번씩 그렸어. 그러면 내가 곁에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혼자 버텼어요? 너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아린이도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고, 나 때문에 두 사람 인생이 망가지는 건 싫었어. 민호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만나고 왔어요. 통장 이야기도 들었어요. 5억 원 어떻게 모은 거예요? 회사 퇴직금이랑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 팔아서 너랑 아린이 앞으로 해뒀어. 내가 없어도 두 사람은 편하게 살았으면 해서 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당신이 필요한 거예요. 민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가 필요해? 필요해요. 아직도 사랑하니까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너 사랑해. 이혼하고도 단 하루도 안 사랑한 적 없어. 우리는 또다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 같이 가요. 병원 가서 치료받아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법 없어. 이미 알아봤어. 그냥 시간 문제야. 그래도 같이 있어요.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요. 유난한 정말 싫다고 해도 안 들어요. 이제 당신 혼자 결정할 수 없어요. 민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제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두막에서 민호와 함께 잤습니다. 좁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호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기 정말 예쁘네요. 응. 처음 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 조용하고 아무도 없고 혼자 생을 정리하기엔 딱이었어. 이제 혼자 아니에요. 민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 미안해. 정말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해요.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무슨 일? 일단 집 정리하고 병원 예약하고 아린이한테도 말해야죠. 민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린이 나 기억할까? 당연하죠. 매일 아빠 얘기했어요. 아빠는 언제 와? 그렇게 물었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고 싶었어? 많이. 하지만 볼 수 없었어. 내 모습이 점점 망가지는 게
아린이한테 보이기 싫었어. 아린이는 아빠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냥 아빠가 곁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민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난 좋은 아빠 못 됐어.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주변을 살폈습니다. 오두막은 정말 간소했습니다. 냉장고에는 김치와 계란 몇 개의 반찬만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밖에 간이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았어요? 마을 분들이 가끔 반찬 갖다 줘. 그거 먹고 살았어. 병원은요? 약은요? 인제 읍내까지 한 달에 한 번 나가. 거기서 처방받아와. 혼자서요? 응.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혼자 모든 걸 해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혼자 하지 마요. 민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유나, 나 곧 더 못 쓰게 될 거야. 내가 옆에 있으면 너만 힘들어. 상관없어요. 유나, 당신도 저 옆에 있을 때 힘들었지만 참았잖아요. 이제 제 차례예요.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민호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민호는 걷는 게 힘들었지만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옛날엔 이 길을 뛰어다녔는데 이제는 이렇게밖에 못 걷네. 천천히 가요. 우리 시간 많아요. 시간 많지 않아. 그래도 함께하는 시간은 많을 거예요. 호숫가에 앉아 물을 바라봤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민호 씨, 아린이 데려와도 돼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보고 싶어. 금요일에 데려올게요. 주말 동안 같이 있어요. 유나, 고마워. 일주일 뒤, 저는 아린이를 데리고 다시 왔습니다. 아린이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호수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예뻐. 그치? 아빠가 여기 계셔. 아빠? 아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 오두막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아린이는 민호를 보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아빠, 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팔을 벌렸습니다. 아린아, 아빠야. 아린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안았습니다. 아빠 어디 갔었어? 왜 안 왔어?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보고 싶었어? 나도.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 사람이 다시 함께하게 된 이 순간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두막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삼겹살을 밖에서 구워 먹었습니다. 아린이는 민호 옆에 붙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학교 다녀. 친구도 많아. 그림도 잘 그려. 그래. 아빠한테 보여줄래? 응. 아린이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 그림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아린이.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민호는 그림을 보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예쁘다, 아린아. 아빠도 그림 그려줘. 아빠 손이 좀 떨려서 잘 못 그려. 괜찮아. 아빠 그림은 다 예뻐. 민호는 울먹이며 웃었습니다. 알았어. 그려줄게. 그날 밤 아린이는 민호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손떨림은 점점 심해졌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졌습니다. 말도 가끔 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아린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민호와 함께 산책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유나, 이제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혼자서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그럼 같이 가요. 서울로 가요. 서울? 네. 집으로 가요. 우리 집으로.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아린이한테 내 모습. 아린이는 이미 알아요. 아빠가 아프다는 거. 그래도 함께 있고 싶대요.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우리 집으로. 그렇게 저희는 오두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오두막을 떠나는 날, 민호는 마지막으로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보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고요했어. 하지만 가장 외로웠어. 이제 외롭지 않을 거예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그림들, 그리고 일기장이 전부였습니다. 민호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챙기며 말했습니다. 이거 다 아린이 주려고 그렸어. 나중에 아빠를 기억할 수 있게. 직접 줘요. 아린이한테. 택시를 불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던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가씨, 남편분 찾았구나. 잘 됐네. 행복하게 살아. 감사합니다, 할머니. 택시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나, 후회 안 해? 뭐요? 나 같은 사람 다시 받아들인 거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후회 안 해요. 단 한 번도. 민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서울까지는 4시간이 걸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아린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빠. 민호는 아린이를 안았습니다. 아린아, 아빠 왔어. 이제 계속 여기 있는 거야? 응. 이제 안 떠날 거야. 아린이는 활짝 웃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친정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서 와라, 민호야. 어머니.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됐다. 이제 와서 다행이다. 윤이랑 아린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어머니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아프지? 네, 죄송합니다. 미안해하지 마라. 아픈 건 내 잘못이 아니잖니.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과 아린이가 좋아하는 불고기가 차려졌습니다. 민호는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 많이 먹어라. 너무 말랐다. 식사를 마치고 아린이는 민호를 자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빠, 내 방 봐. 여기 내 그림들이야. 벽에는 아린이가 그린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민호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매일 보면서 기도했어. 아빠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민호는 그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린아, 아빠가 미안해. 많이 보고 싶었지? 응. 근데 이제 왔으니까 괜찮아. 아린이는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린아. 엄청 많이. 그날 밤 민호와 저는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유나, 꿈 같아. 내가 정말 여기 있는 게 맞나? 맞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그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니까.
민호는 제 손을 가슴에 댔습니다. 심장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유나, 고마워. 다시 한번 가족이 돼줘서. 원래 가족이었어요. 절대 끊어진 적 없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민호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민호의 상태를 자세히 검사했습니다. 헌팅턴병이 많이 진행됐네요. 현재로선 완치 방법은 없지만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는 가능합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민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현재 진행 속도로 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년. 너무 짧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와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민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1년이면 아린이 생일 한 번 더 볼 수 있겠네. 민호 씨, 괜찮아. 각오는 했어. 오히려 너희랑 함께할 시간이 생긴 게 감사해. 우리 많은 추억 만들어요. 그래, 그러자. 그날부터 저희는 매일을 소중하게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같이 산책했습니다. 민호는 걷는 게 점점 힘들었지만 휠체어를 거부했습니다. 아직은 걸을 수 있어.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걷고 싶어. 점심에는 아린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민호의 손은 떨렸지만 아린이가 함께 잡아주며 그렸습니다. 아빠, 우리 같이 그리면 돼. 내가 도와줄게.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고 거실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기대어 아린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 영화 재밌어? 응. 아린이랑 같이 보니까 더 재밌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호의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손떨림은 심해졌고 걷는 것도 점점 힘들어했습니다. 말이 가끔 꼬였고 식사 중에 숟가락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미안해, 유나. 내가 너무 못나서. 괜찮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넌 정말 천사야. 천사 아니에요. 그냥 아내예요. 어느 날 밤 민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유나,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뭔데요? 내가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으면 아린이한테 아빠가 어딘가 여행 갔다고 말해줘. 무슨 소리예요? 내 마지막 모습을 아린이가 기억하는 게 싫어. 그냥 건강한 아빠로 기억됐으면 좋겠어. 민호 씨, 그런 말 하지 마요. 유나, 제발. 이것만은 들어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우리 끝까지 함께 있을 거예요. 아린이도 저도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호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혼자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휠체어를 쓰기 시작했고 식사도 제가 도와줘야 했습니다. 말도 예전처럼 유창하지 않았습니다.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한참을 머뭇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린이를 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대회 나갔어. 1등 했어. 정말? 우리 아린이 최고네. 말은 어눌했지만 진심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아린이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7살이 되는 생일이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아린이 생일 선물.
책상 위에는 도화지와 물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고 천천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잘 안 그려져. 천천히 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아린이 생일까지 이틀밖에 안 남았어. 꼭 완성하고 싶어. 민호는 매일 몇 시간씩 그림을 그렸습니다. 쉬엄쉬엄 그렸지만 조금씩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아린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뻐요. 떨려서 선이 삐뚤삐뚤한데 그래도 예뻐요.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민호는 그림을 다 그린 뒤 액자에 넣었습니다. 뒷면에 작은 편지를 썼습니다. 손떨림 때문에 글씨가 흔들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습니다. 아린아,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딸. 아빠는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내가 웃을 때마다 아빠 마음도 같이 웃었어. 아빠가 곁에 없어도 엄마랑 행복하게 살아줘. 그리고 가끔 아빠 생각해줘. 아빠는 언제나 너를 사랑해. 사랑하는 아린이에게 아빠가.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민호는 한참을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민호 씨, 괜찮아. 후회 없어. 이렇게라도 남길 수 있어서 다행이야. 생일 당일 집에는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도 오셨습니다. 아린이는 새 옷을 입고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들, 오늘 내 생일이야. 그래, 우리 아린이 7살. 됐네.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7개의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민호는 휠체어에 앉아 아린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왜 울어?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나도 행복해. 아빠랑 엄마랑 할머니들이랑 다 같이 있어서. 아린이는 촛불을 끄며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 빌어야지. 아빠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말에 모두 눈물을 닦았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호가 휠체어를 밀어달라고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액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린아, 이거 아빠가 그렸어. 생일 선물이야. 아린이는 액자를 받아들고 그림을 봤습니다. 우와, 우리 가족이다. 아빠, 이거 진짜 예뻐. 뒷면에 편지도 있어. 나중에 읽어봐. 지금 읽으면 안 돼? 응. 지금은 나중에 읽어. 아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나중에 읽을게. 아빠 고마워. 아린이는 민호를 꽉 안았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린아.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아린이가 잠든 뒤 민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유나, 이제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왜요? 어디 아파요? 몸을 가누기가 너무 힘들어. 호흡도 가끔 힘들고 집에서 더 있으면 너한테 너무 부담이 돼. 괜찮아요. 제가 돌볼 수 있어요. 유나. 민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질 거야.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받고 싶어.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병원 알아볼게요. 고마워. 다음 날 저는 대학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병실이 하나 비어 있었습니다. 이틀 후 입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모레 입원해요. 알았어. 그때까지 집에서 편히 쉬고 싶어. 그 이틀 동안
민호는 집 안 곳곳을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아린이 방, 거실, 부엌, 우리 방을 하나하나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보낸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 앞으로도 행복할 거예요. 응, 그럴 거야. 아린이에게는 병원에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빠가 잠깐 쉬러 간다고만 말했습니다. 아빠 언제 와? 금방 올게. 진짜? 약속? 응, 약속? 민호는 아린이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꼭 잡았습니다. 입원하는 날 아침, 민호는 아린이가 학교 간 사이에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아린이가 그린 그림 몇 장, 그리고 일기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응. 구급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휠체어에 앉아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잘 살았어,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알아. 그래도 고마워. 병원으로 가는 길, 민호는 창밖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거리, 사람들, 나무들, 모든 게 소중해 보였습니다. 유나. 네. 나 정말 행복했어. 너를 만나서, 아린이를 낳아서, 다시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요. 이제 조금만 더 힘내면 돼. 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조금만 더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병원 호스피스 병동은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창문이 크게 나 있어 햇빛이 잘 들어왔고 복도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의 병실은 3층 끝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여긴 좀 괜찮네. 민호는 침대에 누우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간호사님이 들어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보호자분도 여기서 같이 주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간호사님이 나간 뒤 저는 민호 옆에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어요. 유나, 넌 집에 가 있어. 아린이 챙겨야지. 친정 엄마가 봐주시기로 했어요.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민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그날부터 저는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낮에는 민호 곁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에는 간이 침대에서 잤습니다. 민호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링거로 영양을 공급받았고 산소 마스크를 끼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말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꼭 잡고 있었습니다. 놓지 않겠다는 듯이 아린이는 매일 밤과 후에 병원에 왔습니다. 아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린이를 보면 민호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린아 왔구나. 응, 오늘 학교에서 이거 만들었어. 아린이는 색종이로 만든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줬어. 아빠 주려고 제일 예쁘게 만들었어. 민호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아린아. 아빠, 왜 자꾸 울어? 행복해서 그래. 아린이는 침대에 올라가 민호 옆에 누웠습니다. 아빠, 언제 집에 와? 조금만 더 있으면 빨리 와. 아빠 없으니까 심심해. 그래, 빨리 갈게. 아린이는 민호 품에 안겨 그림책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거 읽어줘.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도 이제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눈이 잘 안 보여서 미안해. 괜찮아. 그럼 내가 읽어줄게. 아린이는 책을 펼쳐 천진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고 아린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이제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뜨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아마 며칠 안에 의사 선생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가족분들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들려요? 민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유나? 네. 제가 여기 있어요. 고마워 정말. 괜찮아요. 제가 고마운 걸요. 민호는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많이. 그날 저녁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아린이도 함께였습니다. 민호야.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다가와 민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윤이랑 아린이 잘 부탁한다. 넌 이제 편히 쉬어. 아린이는 침대 옆에 서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아파? 민호는 힘겹게 손을 들어 아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안 아파 아린이 보니까. 안 아파.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아린이. 그날 밤 할머니들은 먼저 집으로 가셨습니다. 아린이만 남아 민호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딸, 이렇게 평화롭게 함께 있는 모습이 머지않아 볼 수 없게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민호의 호흡이 약해졌습니다. 산소포화도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간호사님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연락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오세요. 아린이를 깨웠습니다. 아린아, 일어나. 엄마, 왜? 아빠한테 마지막 인사해야 해. 아린이는 눈을 비비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민호는 눈을 반쯤 뜬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린이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일어나. 아빠.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린이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아린아. 응, 나 여기 있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빠. 민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멈췄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긴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민호 씨, 저는 그를 안았습니다. 아직 따뜻한 몸이었습니다. 아린이도 울며 아빠를 안았습니다. 아빠, 아빠. 시어머니가 급히 도착했을 때는 이미 민호는 떠난 뒤였습니다. 민호야, 우리 아들. 병실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편안하게 잠든 것처럼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가족들 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민호는 이혼 후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척 몇 분과 민호의 옛 직장 동료 몇 명, 그리고 저희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빈소 앞에는 민호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민호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아린이는 영정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 왜 안 일어나? 약속했잖아. 금방 온다고. 거짓말쟁이. 저는 아린이를 안았습니다. 아빠는 이제 아프지 않은 곳에 가신 거야. 아파서 갔어? 응. 이제는 안 아파. 그럼 다시 와. 아니, 다시는 못 와. 아린이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작은 몸이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가 떠난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도 그는 제 곁에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사랑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정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계셨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더 일찍 알아챘어야 하는데 내 고통을 몰라줘서 미안해.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민호 씨는 행복했어요. 마지막에 저희랑 함께여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랬을까? 네,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나, 고맙다. 우리 아들 마지막까지 지켜줘서 제가 더 감사해요.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이틀간의 빈소를 마치고 발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관이 영구차에 실렸습니다. 아린이는 관을 보며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가지마. 놔두고 가지마. 저는 아린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린아, 아빠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실 거야. 여기. 저는 아린이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아빠는 아린이 마음속에 살아계실 거야. 정말? 응, 정말이야. 화장터로 가는 길 영구차를 따라가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민호 씨도 이 하늘을 보고 있을까? 화장터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호 씨, 정말 고마웠어요. 저를 사랑해줘서, 아린이를 낳아줘서, 그리고 다시 저희 곁으로 돌아와줘서.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 없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열심히 살게요. 아린이랑 행복하게 살게요. 그게 당신이 바라던 거니까. 관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사랑해요, 민호 씨.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아린이도 다가와 작은 손으로 관을 만졌습니다. 아빠 사랑해. 아린이가 많이 사랑해. 하늘에서도 행복해.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민호의 마지막 모습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 민호 씨.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그렇게 민호는 떠났습니다. 2시간 뒤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작은 하얀 함이었습니다. 그 안에 민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크고 따뜻했던 사람이 이렇게 작은 함 안에 들어간다는 게. 납골 땅으로 가는 길, 저는 유골함을 꼭 안았습니다. 민호 씨, 조금만 더 같이 있을게요. 납골 땅은 조용한 산 속에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고 새소리가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민호가 좋아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유골함을 납골함에 넣었습니다.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김민호 1986-2024 여기서 편히 쉬어요. 저는 명패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자주 올게요. 아린이랑 같이. 아린이도 작은 손으로 명패를 만졌습니다. 아빠 잘 자. 아린이가 자주 올게. 납골당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아린이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저기 봐.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비가 온 것도 아닌데 선명한 무지개였습니다. 와, 무지개다. 엄마, 저거 아빠지? 아빠가 우리한테 인사하는 거지? 저는 아린이를 안았습니다. 그럴지도 몰라. 아빠가 잘 가라고. 손 흔드는 거야. 아빠, 잘 가. 아린이는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함께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요, 민호 씨. 편히 쉬어요. 무지개는 한참을 떠 있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린이는 차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울다 지쳐서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민호 없이 어떻게 살지?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린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린이를 재운 뒤 민호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옷, 신발, 안경, 시계. 하나하나 손에 잡힐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의 글씨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 미리 써둔 것 같았습니다. 유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곁에 없겠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 같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줘서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 너를 만나서, 너와 결혼해서, 아린이를 낳아서 정말 행복했어. 비록 마지막은 이렇게 헤어지게 됐지만 후회는 없어.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내겐 선물이었으니까. 유나, 부탁이야. 행복하게 살아줘. 아린이랑 웃으면서 살아줘.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새로운 사랑도 만나고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하늘에서 항상 너희를 지켜볼게. 사랑해, 유나. 영원히. 민호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 고마워요.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떠난 지 1년. 그 시간은 빠르기도 했고 느리기도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민호가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꿈에서 그를 만났고 깨어나면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아린이도 힘들어했습니다. 밤에 자다가 깨서 엄마 아빠 어디 갔어? 하고 울곤 했습니다. 저는 아린이를 안고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아린이를 지켜보고 계셔라고 말해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린이는 학교에 다녔고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쁘게 사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꾸 민호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아린이가 아빠가 있었으면 하고 말할 때마다 혼자 민호의 옷을 정리할 때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살았습니다. 아린이를 위해서, 그리고 민호와의 약속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달라는 그 약속을. 오늘은 민호의 기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린이를 깨웠습니다. 아린아, 일어나. 오늘 아빠 보러 가야지. 응. 아린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8살이 된 아린이는 많이 자랐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눈만큼은 민호를 닮았습니다. 똑같이 반짝이는 눈이었습니다. 납골당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아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말할까? 아린이가 하고 싶은 말하면 돼. 나 요즘 그림 진짜 잘 그려. 학교에서 상도 받았어. 그거 자랑할래. 그래. 아빠가 정말 좋아하시겠다. 납골당에 도착했습니다. 민호의 명패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흰 국화였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민호 씨 왔어요. 저는 명패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1년이 됐네요. 그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린이는 정말 많이 컸어요. 이제 8살이에요. 그림도 잘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도 많대요. 아린이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빠, 나야. 아린이, 보고 싶어. 나 요즘 그림 진짜 잘 그려. 선생님이 칭찬했어. 아빠 닮아서 그런가 봐. 아린이는 가방에서 그림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거 봐. 내가 그린 우리 가족이야. 엄마, 나 그리고 아빠.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는 거야.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린이는 땅에 서 있고 아빠는 구름 위에서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여기 두고 갈게. 아빠 심심하지 말고 이거 보면서 우리 생각해. 아린이는 그림을 명패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저는 아린이를 안았습니다. 아빠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엄마, 아빠, 우리 보고 있을까? 그럼 지금도 보고 계실 거야.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민호 씨의 손길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납골당을 나와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린이와 함께 김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해? 아린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응, 우리 행복해. 아빠 없어도? 아빠는 항상 우리랑 함께 계셔. 마음속에. 그럼 됐다. 나도 행복해. 아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 씨, 봤어요?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오늘 민호 기일이라 같이 저녁 먹으려고. 시어머니는 음식을 한가득 들고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해온 반찬이야. 민호 좋아하던 거.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1년 전보다 많이 늙으셨습니다. 머리는 더 휘어졌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그대로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럭저럭 살아. 윤희 너랑 아린이 보는 게 낙이지. 자주 오세요. 그럴게. 저녁 식사를 하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윤아, 넌 정말 대단해. 혼자서 아린이 키우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어머니 도움 많이 받았어요. 민호가 너를 만나서 정말 행운이었어. 마지막까지 행복했을 거야. 저도 민호 씨 만나서 행복했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우리 다들 행복했지. 식사를 마치고
아린이를 재운 뒤 저는 혼자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민호 씨, 저 별 중 하나가 당신일까요? 손을 하늘로 뻗었습니다. 닿지 않는 하늘이었지만 마음은 닿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 우리 정말 많이 행복했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당신을 사랑한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바람이 또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잘 살게요. 아린이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게요. 그게 당신이 바라는 거니까요.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민호 씨. 여전히 사랑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예요. 바람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민호의 손길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민호를 만났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잘 지내? 응, 잘 지내. 아린이는 잘 크고 있어. 당신 닮아서 그림도 잘 그려. 그래, 다행이다. 보고 싶어. 나도. 근데 유나, 응? 너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계속 그렇게 웃으면서 살아. 응, 그럴게. 민호는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사랑해, 유나. 나도 사랑해.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민호를 만났던 것, 사랑했던 것,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감사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좋은 아침, 민호 씨. 오늘도 우릴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저의 하루가, 저의 인생이 계속되었습니다. 민호와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사랑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과 민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랑은 때로 이렇게 아프고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